숙제가 공부다. 공부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숙제가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. 언제 알게 되냐? 자기가 혼자 풀어서 맞힐 수 있게 돼야 알게 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아는 선생입니다. 오늘은 복습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습하는 방법, 복습을 왜 해야 하는지, 복습은 어떤 것인가, 그런 이야기 좀 해볼 예정입니다. 복습은 무엇인가?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 많이 해주는데, 일단 학생들이,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,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, 고등학생들은 뭐 마찬가지죠. 사실 그 고등학생 때 학습 습관은 사실 초중학생 때 많이 정해지는 거니까.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것, 특히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, 일단 학생들은 숙제가 공부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90% 이상입니다. 제가 그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핵심적인 원리라는 영상을 시즌 1, 2, 3에 아마 찍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,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, 이제 숙제는 공부가 아니다 이런 영상도 있는데, 숙제는 공부가 아닙니다. 실제로 숙제는,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, 숙제는 공부의 시작점이다. 근데 숙제를 안 하면 공부 시작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뭐 학원에 입학 테스트 치러 오는 학생들 중에도 좀 강하게 이야기는 하는데, 숙제를 안 하면 우리 학원은 안 다니는 게 좋다,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일단 복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공부는 뭐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공부는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공부는 모르는 것을, 뭐 사전적 정의와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, 그러니까 몰랐던 것,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, 이 알게 됐을 때 공부가 끝났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과정 안에, 그죠? 복습이 들어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, 사실 저는 이 공부 안에 복습이, 이 모르는, 공부의 정의를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, 저는 이 복습은 공부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정확하게는.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할 때, 이제 학생들한테 새로운 어떤 생각, 개념, 이런 걸 이야기해주면 학생들이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, 학생들이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그런 용어를 써서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, 그때는 이제 공부 안에 복습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야기하는데,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부와 복습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자, 공부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이제 숙제가 공부의 시작이라고 했는데,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공부의 이 4단계, 실력이 올라가는 4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첫 번째 단계, 두 번째 단계, 세 번째 단계, 네 번째 단계.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풀기입니다. 풀기. 안 풀었던 문제를, 그죠? 풀기. 그래서 이 풀기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숙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, 첫 번째가 풀기예요. 두 번째 단계는 풀었기 때문에 채점을 할 수 있죠.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채점 대충 하는 학생 정말 많거든요. 초등학생, 중학생, 뭐 자기한테 채점 시켜두면 틀린 거 맞다고 하고, 그죠? 맞는 것도 맞지만 틀린 것도 맞고, 자기가 숙제할 때도 그렇죠? 제가 숙제하는 방법 영상도 찍었었는데 그것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숙제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안 풀었는데 숙제한 것처럼 되어 있고, 이런 학생들 진짜 많습니다. 그냥 검사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대충 찍어서 가거나, 급하니까 다 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가는 경우 많죠.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, 정확한 방법으로. 두 번째는 정확하게 채점하는 겁니다. 그죠? 정확하게.
정확하게 채점을 하면 드디어 이 채점의 결과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 단계가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누가 도움을 줍니다. 주로 학원을 다니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거나 힌트를 받거나 어떤 그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남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죠. 그 다음에 학원이든 무슨 선생님이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게 모르는 거를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에 탁 꽂아줄 수는 없잖아요. 설명해주고 모른다고 하면 설명해주고 계속 설명은 해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학생이 다음번에 왔을 때 이 문제를 다시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이 학생 머릿속에 그 내용이 물론 수업 시간 안에 꼭 박힐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니까.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. 이 네 번째 단계가 제가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복습이라는 이야기를 하죠. 왜냐하면 설명을 들었으니까. 그죠? 선생님이 해줄 건 끝났단 말입니다. 그러면 자기 혼자 힘으로 이 틀린 문제를 찾았으면 자기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오라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복습인데 사실 이 복습과 여기에 적혀 있는 복습은 사실 좀 다른 겁니다. 자, 여기서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. 그럼 언제 알게 됐냐면 선생님 설명 들었다고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. 언제 알게 되냐면 자기가 혼자 풀어서 그런 문제를 맞힐 수 있게 돼야 알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는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의 전체는 이만큼이 사실 공부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좀 이해 편하게 다시 보라는 의미로 복습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 이건 복습이라는 용어,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복습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. 이걸 다시 풀기가 오히려 더 맞는 용어다 이거죠. 복습이 다시 푸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습, 다시 연습한다잖아요. 연습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. 그죠? 다시 익힌다라는 말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복습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이 알게 된 이후가 저는 실제로 복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복습은 그죠? 익숙해지는 단계예요. 예를 들면 태권도장에서 품새를 배웠고 그 품새를 다 혼자서 천천히 할 수 있는 단계 수준까지가 모르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품새를 알긴 알지만 익숙하게 할 수 없을 때 많은 연습을 해서 빨리 그 동작을 막힘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복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복습은 익숙해지는, 이미 아는 거를 익숙해지는, 그죠?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술술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이 부분, 알게 된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술술 풀어낼 수 있는 단계, 이 술술 풀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실제로 저는 복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. 그래서 복습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, 사실 복습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가 아니고 복습은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.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어떤 그 학기가 끝난다라고 했을 때 시험이 일반적으로 그 학기가 끝나거나 그 중간고사면 배운 단원의 끝이잖아요. 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기말고사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 보는 것의 내용의 끝은 기말고사가 되는 것처럼 어떤 과정이 끝나기 전에 시험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중간중간에 간격을 두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학습하는 것, 그 부분이 이제 복습이라는 거죠. 그래서 복습을 어떻게 해요? 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는 복습이라는 용어를 지금 이 4단계를 복습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
학생들한테는 이걸 복습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복습을 하는 방법은 사실 여기서 그죠? 요까지 선생님의 힘으로 온 거는 얘는 뭐라 그랬어요? 이거는 알 것 같은 문제고 알 것 같은 수준인 거예요. 틀렸던 문제, 몰랐던 문제가 아는 문제가 되기 전에 알 것 같은 수준까지 온 거고 이 알 것 같은 수준에서 아는 수준까지 가는 거를 학생들한테는 일단 제가 복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아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아는 수준까지 가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아는 수준이란 말은 혼자 힘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혼자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다. 그 말은 누구의 도움이 없어야 한다. 내가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풀면 그건 자기 혼자 푼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복습은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해 주죠. 복습 계단. 복습의 계단이라고 하면 이 계단을 올라서려면 어떤 특정한 문제의 요 높이까지는 무조건 발을 들어야 합니다.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죠? 여기가 안다라는 수준이에요. 시간이 걸려서라도 어쨌든 자기 혼자 힘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이 안다라는 수준인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한 번 더 풀어봤어요. 한 번 더 풀었는데 이 학생은 발을 여기까지밖에 못 든 거예요. 결국 안다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. 어떤 학생은 선생님 2번 풀어봤는데요. 2번 풀었는데도 여기까지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. 어떤 학생은 어떤 쉬운 문제는 틀렸지만 한 번 풀었지만 아는 수준에 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다르고 문제마다 다른 겁니다. 근데 어쨌든 하나의 기준, 그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의 기준은 안다가 될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. 횟수가 복습의 기준이 되어서는 혹은 횟수가 다시 풀기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수준, 이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. 같은 문제도 풀어보고 비슷한 문제도 풀어보고 그래서 그런 유형이나 그런 숫자가 바꿨을 때도 나는 혼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게 다시 풀기죠.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복습.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습은 뭐냐? 익숙해지는 것. 익숙해지는 거는 내가 아는데 아는 문제도 이런 거잖아요. 내가 아는 문제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번 풀어서 혼자서 풀게 되긴 했어요. 근데 한 문제를 풀 때 15분이 걸리는 거야. 혼자 풀었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니까 중학생들부터 이 문제를 시험 들어갔을 때 15분 동안 붙잡고 있으면 시험을 망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술술 풀어낼 수 있게 아주 어려운 문제면 술술 풀어낼 수는 없죠. 그죠? 술술 풀어낼 수 있는 단계로 만드는 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제가 갖고 있는 진짜 복습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다시 풀기를 제가 복습으로 이야기한 부분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려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왜 풀 수 있는 이 아는 문제를 술술 풀릴 때까지 공부해야 되냐, 다시 풀고 연습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쳐야 되기 때문이다. 사실 시험이 없으면 좀 천천히 풀면 어떻습니까? 그죠? 아니면 시험이라는 게 대학생들 시험처럼 뭐 오픈북이거나 아니면은 뭐 저는 대학원 시험 다닐 때 밤새도록 시험 친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7시에 시험 치러 들어가서 그 다음날 6시에 나온 적도 있어요. 그렇게 시험 시간을 충분히 주면 상관이 없죠. 결국에 그 시간 안에 답을 구해내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게 45분, 50분, 수능 시험도 100분 안에 쳐야 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풀 수 있는 문제,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풀 수 있게 되는 이 문제는 좀 더 복습을 해서 다시 연습을 여러 번 그죠? 해서
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. 술술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죠. 그래서 술술 풀어냈을 때 풀어내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어떤 효과를 주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험에 이렇잖아요. 기초 문제, 응용 문제, 심화 문제 이렇게 있으면 술술 풀어낸다라는 말은 이 정도를 술술 풀어야 술술 풀어내고 그죠? 그 다음에 이 술술 풀어내서 우리가 세이브한 시간을 그래서 확보한 충분한 시간을 처음 보는 문제에 쏟아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지만 제대로 연습이 안 돼서 충분한 연습이 안 돼서 충분한 연습이 안 돼서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된다면 그러면 응용 기초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돼서 결국 시간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. 수업 시험 끝났는데 시간을 더 두고 풀어보니까 풀리더라 이런 거예요. 그게 마침 심화 문제 한 문제였고 나머지를 다 풀었으면 성적은 그렇게 뭐 절망적인 성적은 나오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돼서 그죠? 기초 응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돼서 심화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이렇게 시험이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 이유는 뭡니까? 응용 문제, 기초 문제는 제외하고 응용 수준의 문제를 술술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. 선생님하고 선생님 설명 듣고 같이 풀어보고 여기서 땡 한 경우가 제일 많아요. 제가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 4단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설명 듣고 끝납니다. 그리고 풀고 채점하고 설명 듣고 집에 가서 또 숙제하고 채점하고 설명 듣고 숙제하고 숙제 다 하고 나서 공부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여기에서 실력이 멈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내 성적을 올리겠다. 조금이라도 실력을 한꺼번에 많이 늘 수는 없으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실력을 올려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내가 심화 문제까지 잘 풀 수 있는 학생이 되고 싶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은 복습이 아니고 공부예요. 만약에 어떤 우리 학생들이 배웠는데 모른다라는 건 복습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. 공부를 덜 한 거예요. 정확하게는 제가 쓰는 용어로는 모르는 걸 알게 만들어야 되는데 알게 되는 거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공부를 덜 한 거예요. 공부를 더 해야 돼요. 진짜 복습은 내가 알게 되는 그 부분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더 연습하는 게 복습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은 배웠는데 모른다라는 말은 복습을 안 한 게 아니고 공부를 덜 한 겁니다. 공부. 그러니까 내가 틀렸고 내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그날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다 한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좀 헷갈리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공부를 덜 한 겁니다. 복습을 안 한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배웠던 문제들 자꾸 틀리는 학생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. 복습이라는 그러니까 나는 공부는 다 했는데 복습을 안 해서 그렇다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저를 만나게 되는 학생들한테는 집에서 다시 숙제 외에 다시 풀어보는 부분을 복습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계속 하겠지만 모르던 문제를 아는 수준까지는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술술 풀리는 데까지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실제로 복습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진짜 아는 단계까지 갖고 가기 위한 그 4가지 단계는 몽땅 공부에 해당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90% 이상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숙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은 숙제하는 것까지 집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. 나머지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 하잖아요.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채점도 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. 그리고 나면 마지막 단계, 아는 단계까지 가는 데 필요한 추가 공부죠. 다시 풀고 자기가 집에서 열심히 다시 풀고 혼자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그 부분 전체가 사실 공부라는 겁니다.
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이 있다면 자기가 집에서 내가 숙제 위주로 뭔가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공부라는 전체 과정에서 제일 앞부분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 뒷부분 다시 풀어서 내 걸로 만드는 그 부분까지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시험까지 잘 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알게 된 부분부터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술술 풀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노력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성적이 앞으로 남아있는 2달 후에 있는 중간고사나 혹은 그 이후에 기말고사 때 분명히 향상된 실력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복습이라는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. 약간 용어가 혼재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수학 화이팅!